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라국제지에서 추진 중인 국내 최대 높이의 타워 건설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섭자 계약 해지 문제로 법적 공방이 진행되어 내년 착공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청라하늘대교 개통 후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증가하자 중구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여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물지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백길 개설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라 하늘대교 개통 후 영종도로 들어오는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는 오토바이 소음 단속에 이어 규제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청라 하늘대교에서 영종도로 들어오는 길목인 하늘대로입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수시로 외지 오토바이들이 들어옵니다. 어떤 오토바이들은 속도 제한이 시속 60km인데도 차량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오토바이 특성상 일반 도로 등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내로 빠집니다. 문제는 소음입니다. 오토바이 종류에 따라 굉음을 내는 경우가 많은 데다 야간 시간대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 옆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는 후면에 번호판이 있다 보니 제한 속도보다 빨리 운행하는 것도 소음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 단지 등 주거 지역에서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이유입니다. 새벽에 만약에 오면 애기들 있는 집은 자다가 애기가 놀라는 경우도 있고 또 애기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좀 어린 친구들은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자다가 많이 깨고 하죠.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긴 하죠. 인천 중구가 영종도 하늘대교 일대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중산동 1997, 1998번지와 아파트 부지 경계선 50m 이내입니다. 저녁 시간대에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로 고소음 이런 점차 좀 유입이 늘어나면서 근처 주민분들이 생활 불편이 좀 심해져가지고 저희가 대안 마련을 해보고자 시작하게 된 거고요. 구는 오는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배기소음 95데시벨이 넘는 오토바이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와 함께 구는 인천시 등과 협의해 저소음 포장과 후면 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국내 최대 높이의 타워 건설로 주목을 받은 청라 시티타워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LH와 계약했던 SPC 민간 사업자가 계약이 해지된 지난 2023년 LH를 상대로 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제기 3년 만으로 LH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적 공방이 길어지면서 내년 착공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청라 호수공원 한가운데 자리한 인공섬에 공사장 펜스가 크게 둘러져 있습니다. 청라 시티타워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청라 호수공원 일대 약 33,058제곱미터로 축구장 4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부지입니다. 당초 이곳에는 높이 448m의 타워가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타워가 되는 건데 어찌된 일인지 기초지반 공사 이후 텅 빈 땅이 됐습니다. LH와 계약했던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한 후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LH와 사업협약을 맺은 사업자는 2022년 공사비 급증으로 시공계약 체결을 미뤘습니다. 결국 2023년 5월 LH는 사업자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데 같은 해 8월 사업자가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 제기 3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는 LH의 패소. LH는 곧장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LH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해당 민간 사업자가 협약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H는 최대한 빠르게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내년 착공은 불투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3년이 걸린 만큼 LH의 항소심도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라 시티타워 기반 공사가 마무리된 지 6년째. 초창기 착공 계획으로부터는 20여 년이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LH와 사업자 간의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착공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의 핵심 기반 시설인 문화공원이 1일자로 주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시공사인 LH와 서구가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합의를 한 건데요.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구를 가로막았던 울타리들이 하나둘 치워집니다. 그동안 출입이 막혀있던 인천 서구 루원시티의 문화공원이 개방됐습니다. 그동안 서구청과 LH가 시설물 인수와 관련한 행정 절차로 매번 합의가 불발되다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뤄낸 겁니다. 공원을 조성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근처에 그 공원 그러니까 산책할 때가 막 그렇게 마땅치는 않았었는데 넓은 데 있어가지고 얘도 너무 신나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개방이 결정되자마자 주민들은 너도 나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즐기기도 합니다. 지나갈 때도 좀 개통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데 오늘 됐다고 해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와봤고 그래도 이 주변에 공원이 좀 많이 없었다 보니까 녹지가 없다 보니까 이 정도 공간이어도 만족은 하나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가정역을 이용하기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기존 문화공원 출입이 막혀 있을 때는 가정역으로의 이동 거리가 360m 정도 됐습니다. 큰 길을 따라 돌아가는 구조에서 공원이 개방되면서 240m로 줄었습니다. 직선 거리로 가정역을 가는 구조라 시간은 크게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일동 지역 주민들이 같은 레벨에서 가정역을 출입할 수 있는 5, 6, 7, 8번 통로가 이제 같이 개통이 되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청은 오는 7월 1일부터는 공원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이관된다며 주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이 2일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재단은 캠퍼스를 단순 관리 기능을 넘어 글로벌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을 아우르는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외국 대학을 유치해 조성된 공동 캠퍼스로 현재 한국 뉴욕 주립대와 한국 조지 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와 유타대 아시아 캠퍼스, 뉴욕 패션 기술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번 비전을 계기로 산학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IGC 2.0 시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의 인천 이슈를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용원 인천시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의 대표 출생 정책 중 하나죠. 천원주택이 뜨거운 관심 속에 접수를 마감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이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 지원 정책인데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천원주택 전세 임대 예비 입주자 700호 모집에 3,400여 가구가 신청해 4.8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올해는 경쟁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낮은 임대료 책정으로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전세 지원금 한도도 높아 선택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넓고 기존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의 예비 입주자는 6월 4일에 발표되어 7월부터 본격적인 입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울러
매입 임대주택 300호 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도 이달 중에 공고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추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인천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를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의무 복무 제대 군인에 한해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서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 3년을 추가로 연장했으며 연령 기준과 함께 소득과 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네, 온라인의 경우 19세부터 34세까지는 복지로에서 35세부터 39세까지는 인천 청년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 청년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높이 184.2m로 해상교량 전망대 분야 기네스 인증을 받은 청라 하늘대교 전망대가 곧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더스카이 184는 해수면으로부터 184m 높이의 전망대를 뜻하는 것으로 전망대에 오르면 탁 트인 서해를 조망할 수 있으며 외벽을 따라 걷는 엣지워크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안정성을 완전히 확보한 후에 4월 말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네, 전망대 외에도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교량 주탑 하부에는 대형 미디어 아트와 바다 영화관을 조성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바다 위를 걷는 해상 보행 데크를 통해 교량 곳곳에서 시원하게 펼쳐진 하늘과 바다, 서해의 노을까지 감상하실 수 있고요.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환승 투어와 인천 시티 투어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연계하여 인천의 대표 관광 명소이자 인천을 알리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시민들의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마음 지구대를 개소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고립과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는 주민 소통 공간인 마음 지구대 1호점을 지난달 24일 개소했는데요. 남동구 백북로에 위치한 과거 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3층 규모로 조성했으며 1층은 소통 공간, 2, 3층은 상담실과 자조 모임실로 운영을 합니다. 네, 마음 지구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마음 지구대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외로움 자가 테스트를 통해 고립 위험군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면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전문가 상담 연계 등을 통해서 외로움과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성영원 인천시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동구의 유일한 섬이지만 폐허로 방치되고 있는 물치도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이 섬은 여러 차례 개발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사업이 무산되면서 주인만 바뀌었는데요. 인천시도 섬을 매입해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섬은 개발을 멈춘 채 장기간 방치되다 또다시 경매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9년 조선일보에 실린 작약도 풍경 기고문입니다. 나는 여름철이 되면 버릇처럼 더위를 타고 바다로 가는 습성이 있다며 작약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물치도의 옛 이름은 작약도. 이곳이 해양 관광지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1960년대부터입니다. 서울 한강에서 수영이 금지되자 수도권 시민들이 작약도를 찾았고 관광객들이 몰리는 여름철에는 임시 파출소가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60년대 중반부터 이게 뜨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60년대 중반까지는 서울의 한강이 백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놀이들을 다 한강에서 하다가 그 백사장이 이제 폐쇄가 됩니다. 인천에서 배 타면 한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오면서 거기가 새롭게 유원지로, 물론 그전에도 좀 있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는 그때인데 성수기 때, 그러니까 여름 휴가 때나 이런 때는 하루에 10,000명, 적게는 5,000명. 사실은 그 조그만 섬에 10,000명이 들어갔다는 거는 엄청난 숫자예요. 물치도는 과거 송도 유원지, 월미도 유원지와 함께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꼽혔고 지난 1975년에는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발 사업은 번번이 무산됐고 국유지를 제외한 부지의 소유주만 계속 변경됐습니다. 물치도 면적은 총 72,000제곱미터. 이 중 국유지는 15.1%, 사유지가 84.9%입니다. 기업이 개발을 하겠다며 섬을 샀는데 문제는 부도와 경매가 반복되면서 주인만 바뀐 겁니다. 지난 2020년 물치도를 매입한 회사도 복합 해양 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었고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개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물치도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투자 사기 의혹까지 불거져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국 섬은 또다시 경매에 나왔습니다. 인천시도 물치도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이 또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카페섬 조성을 약속했고 2019년에는 물치도를 매입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며 관련 용역을 추진한 겁니다. 소유주가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제안, 또 인천 행정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는데 그게 비용을 들인 거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거의 방치 상태로 지금 있는 상황이다. 수십 년간 개발 기대 속에 소유주만 여러 차례 바뀐 물치도. 실제 개발은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인천시 중구가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인 인천 마이스 얼라이언스에 인천 기초지자체 최초로 파트너스로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인천 마이스 얼라이언스는 민관 협력을 토대로 지역 마이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협의체입니다. 현재 협의체에는 전시 주최자, 국제회의 기획사, 여행사, 호텔 등 176개의 마이스 관련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구는 공항, 항만 등의 인프라와 개항장, 영종국제도시 등 지역 고유의 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해 마이스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은 당초 4월 25일로 예정되었던 제13회 장봉도 벚꽃축제를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벚꽃 개화 시기를 고려해 4월 18일로 변경해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정 변경은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벚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적정한 시기에 축제를 운영하고자 결정됐습니다. 제13회 장봉도 벚꽃축제는 4월 18일 9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메인 행사인 벚꽃길 걷기는 11시에 옹암해수욕장 주차장을 출발해 말문고개를 지나 다시 옹암해수욕장으로 돌아오는 약 4km 코스로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와 SNS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